하늘이 만든 성. 남한산성은 지어진 뒤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 하여 하늘이 만든 성이라 불린다. (2004년 4월) 남한산성 하궐지 앞마당에서 통일신라시대 기와 무더기가 발견됐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견된 기와가 예사롭지 않았다. 보통 조선시대 기와 하나의 무게는 약 4kg, 통일신라 기와 하나의 무게는 약 19kg, 무려 5배 더 무겁고 길이도 64cm에 달할 만큼 훨씬 더 길었다. 과연 이 통일신라 초대형 기와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 남한산성은 옛 통일신라 주장성의 터에 조선 인조 당시 지어진 성으로 북한 산성과 함께 수도를 방어하는 대표적인 산성이다.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산꼭대기에 구축되었지만 성 내에 물이 풍부하고 수십만 명이 들어가기에 넉넉한 평지를 갖추고 있어 천혜의 조건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다. 남한산성에 있는 남한산성 행궁은 유사시 임금의 거처를 위해 만든 건물로 조선 인조 임금이 청나라 군대에 항전하면서 47일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인조는 47일 만에 이 행궁에서 나와 청나라의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해야만 했다. 이러한 아픔을 지닌 행궁을 복원하던 중 통일신라 초대형 기와가 출토된 것이다. 발굴된 초대형 기와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것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초대형 기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처럼 큰 기와를 만들려면 높이 1m가 넘는 대형 원형통을 사용해야 하고 기와 성형을 위하여 와통을 한 번 감는 데 필요한 점토의 무게만 120kg이 넘는다. 그래서 혼자 작업하는 일반 기와와는 달리 3-4명이 달려들어 함께 작업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기와로 건물을 만드는 것도 문제다. 현대 기술로도 이렇게 무거운 기와론 한옥 건물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데 건물지 기초를 조사하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주춧돌 아랫땅을 안반이 드러날 때까지 파고 점토와 할석을 교대로 다짐하여 집안이 침하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한 대지를 조성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 기와를 버티기 위해 벽체 하단부에는 숯을 깔았으며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다져서 벽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벽체의 두께가 무려 2m가 넘었다. 무거운 지붕의 중량이 벽체로 분산되도록 특수한 벽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3년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하여 전모가 드러난 건물지는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지 중 최대 규모로 무기 저장고였음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신라인들은 왜 이곳에 초대형 기와를 사용해 최대 규모의 건물을 쌓은 것일까? 삼국사기에 보면 문무왕 12년에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으니 둘레가 4,360보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주장성에 관한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아 주장성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초대형 기와가 발굴됨으로써 주장성이 지금의 남한산성 터에 세워졌으며 그 규모가 당대 최고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문무왕 12년 당나라 병력 4만 명이 평양에 주둔하며 신라에 침범하려 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잔병들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북측을 방어하기 위해 당시 최대 규모 주장성을 축조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지금의 남한산성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라는 당시 최강이었던 당나라와 싸워 이겼다. 조선 인조에겐 청나라를 피해 숨어 있었던 행궁이요 결국 청나라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굴욕의 장소였지만 사실 그로부터 1000년 전인 통일신라 문무왕 당시에는 거대한 당나라와 싸워 당당히 나라를 지킨 승리의 장소였던 것이다. 당나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당시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초대형 기와를 굽고 튼튼한 성벽을 쌓아 만들어진
통일신라 최대의 산성 주장성. 남한산성 앞마당에서 발견된 통일신라 초대형 기와는 삼국사기에 한 줄의 기록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주장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